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를 쓰는 정익진입니다. 아, 오늘 제가 동영상 촬영을 처음 해본 관계로 이렇게 화면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제 음성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을 거쳤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아, 아무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더 좋은 강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 동영상 촬영 기법을 더욱더 면밀히 익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신장 부산 신장 장애인 회원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이런 우리 코로나 사태, 오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피곤함과 스트레스가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신장장애인 회원 여러분들도 역시 더욱더 주의를 많이 기울인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건강인들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신장장애인 여러분들께서는 투석장애인과 그리고 이식 신장장애인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석장애인 경우에는 주 3회 병원에서 투석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1회 받을 때마다 40분이라는 오랜 시간을 어려움을 겪고 치료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식장애인 여러분들도 투석 치료는 하지 않지만은 정기검사, 약복용을 하면서 꾸준히 치료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면역력이란 문제에 있어서 건강인들보다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지금 계속되고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필요와 스트레스가 더욱더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저와 함께 시라는 어떤 예술 장르를 통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시간과 좀 더 감정을 마음을 열어두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시창작 강의를 할까 합니다. 사실 시라는 장르가 접근하기 그렇게 쉬운 장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시들 보통 다른 어떤 수필이나 에세이나 뭐 사설이나 신문 사설이나 신문 기사들보다는 훨씬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시는 짧은 한 행 안에 짧은 문장 한 문장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시라는 이 장르를 시라는 문장, 시라는 말, 시 속에 들은 내용, 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일상용어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 더 어려운 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에 대한 주제를 쉽고도 재미있는 시로 선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라는 장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 한 편 한 편을 감상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자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의 쉽고도 재미있는 시입니다. 첫 번째 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고영민 시인의
공손한 손이란 작품입니다. 제가 한번 먼저 낭송을 드리고 또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공손한 손, 고영민. 추운 겨울 어느 날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다. 사람들이 앉아 밥을 기다리고 있었다. 밥이 나오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밥 뚜껑에 한결같이 공손히 손부터 올려놓았다. 자, 이러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작품은 그렇게 어려운 작품이 아닙니다.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에 오랫동안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시의 특징은 굉장히 한국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외국에 나가보면은 서양식 식사라는 것이 이 칼과 포크와 접시와 이렇게 식탁 위에 여러 가지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간단합니다. 식사가. 그래서 처음 식사가 겨울날 식탁 위에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두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따뜻함을 느끼면서 밥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굉장히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시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첫 시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한동안 보릿고개라는 이름으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인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식사를 했느냐, 점심을 먹었느냐, 아침을 드셨는지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보통 우리나라 정서였습니다. 그래서 밥에 대한 어떤 우리의 공감대를 아주 쉽고도 간결한 문체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밥이란 것이 우리가 끼니를 이렇게 때운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하루의 일상이라고 여겨왔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제 대학 때의 하나의 에피소드가 밥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대학 때는 사실 밥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쿠폰 한 장에 밥 한 끼. 그 집에서 밥을 한 달을 계산을 하고 매일 한두 끼씩 아침이나 점심 이렇게 한두 끼씩 쿠폰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집에 가면 항상 밥을 그냥 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집 식당 방 안에 그 이불 밑에 아랫목에 밥을 저희들에게 줄 밥을 따뜻하게 이렇게 보온을 했다가 저희들이 오면은 학생들이 오면은 밥을 한 그릇씩 내주는 이러한 밥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그 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밥을 내주던 그 할머니의 그 얼굴, 그리고 거기서 같이 일하는 며느리의 모습 등등이 생각납니다. 고영민 시인의 공손한 손을 감상하셨습니다. 다음 시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작가입니다. 똑같은 시인입니다. 밥그릇이라는 시입니다. 밥그릇, 그야말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끼니 때마다 접할 수 있는 아포이시 공손한 손과 거의 배경이 비슷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밥그릇, 고영민. 밥하던 아내가 포개진 밥그릇이 빠지지 않아 나에게 들고 왔다. 그릇이 그릇을 품고 있다. 내 안에 있는 당신의 아픔. 당체 힘주어 당겨도 꼼짝하지 않는다. 물기에 젖어 안으로 깊어진 마음. 오늘은 절이 꼭 맞았나 보다. 한 번쯤 나는 등 뒤에서 너를 안아보고 싶었네. 선반이 씻긴 두 개의 밥그릇이 봉분처럼 날아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의 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우리의 체험입니다. 시라는 것이 하나의 체험입니다. 체험 중에서도 이런 밥그릇이나 공손한 밥상과 같은 그런 시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늘 아주 흔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체험한 것을 시인들은 그 아주 예민한 그 감수성을 가지고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들은 쉽게 쓰여졌지만은 실제로 시를 적을 때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포개진 밥그릇이 빠지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으로 쉽게 빠지지 않을 때 남편인 남자에게 힘을 좀 빌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와 같이 비슷한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병 뚜껑이 돌리는 뚜껑 있죠. 그 뚜껑이 잘 빠지지 않을 때 좀 더 힘이 센 남편에게로 가져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고는 했던 그런 경험이 우리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약간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밥그릇이 빠지지 않는 상황을 시로 쓴다는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의 느낌은 따뜻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그 아픔이라든지 이런 아픔의 그런 부분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선반이 씻긴 두 개의 밥그릇이 봉분처럼 날아나다. 이 부분을 보면 왠지 제사상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사상에서도 여러 가지 음식을 합니다만 가장 중심에는 밥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밥그릇이 상징하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이 빨래 개키라든지 뭐 냉장고 청소하기라든지 그리고 뭐 신발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을 일상생활을 아내인 여자에게 맡기지 않고 남편도 함께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똥구멍으로 시를 읽다.
굉장히 제목 자체가 파격적입니다. 이런 시를, 이런 단어를 써서 과연 시를 쓸 수 있을까 하고 처음에는 좀 어이가 없이 우습기도 합니다. 우선 시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살펴보고 또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똥구멍으로 시를 읽다. 겨울산을 오르다 갑자기 똥이 마려워 배낭 속 휴지를 찾으니 없다. 휴지가 될 만한 종이라곤 들고 온 신작 시집 한 권이 전부. 다른 계절 같으면 ip새가 지천의 휴지이련만. 그런 궁여직 책도 이 계절의 산은 허락치 않는다. 할 수 없이 들려온 시집의 낯장을 무례하게도 찢는다. 무릎까지 바지를 내리고 상중턱에 걸터앉아 그분의 시를 정성껏 읽는다. 읽은 시를 천천히 소나기로 구긴다. 구기고 구기고 구긴다. 이 낯장의 종이가 한 시인을 버리고 한 권 시집을 버리고 자신이 시였음을 버리고 머물던 자신의 페이지마저 버려 온전히 한 장 휴지일 때까지 무참히 구기고 구기고 구긴다. 펼쳐보니 나를 훑고 지나가도 아프지 않을 만큼 결이 부들부들해져 있다. 한 장 종이가 내 밑을 천천히 지나간다. 아, 부드럽게 읽힌다. 다시 반으로 접어 읽고 또다시 반으로 접어 읽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체험은 좀 특이한 체험이라기보다는 있을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한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등산을 가서 이런 경우가 뭐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필이면 볼 일이 급한데도 이 종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낭을 뒤져도 없고 휴지가 될 만한 종이란 거는 이분이 시인이기 때문에 신작 시집을 한 권 가져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사실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이파리로 급할 때는 볼일을 보고 이파리로 처리하곤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에는 이런 잎사귀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종이로 된 시집을 짓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책을 짓는다는 것이, 그 중에서 시집을 짓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재미있습니다. 읽은 시를 천천히 소나기로 구긴다. 구기고 구기고 구긴다. 이 낯장의 조교가 한 시인을 버리고 한 권 시집을 버리고 자신이 시였음을 버리고 이제 완전히 하나의 한정의 폐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종이를 부드럽게 해서 해야 볼일을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상황입니다. 재밌는 상황이지만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활자된 시집의 내용이 눈으로 읽히는 것이 아니고 똥구멍으로 읽는다는 이런 굉장히 어떤 파격적인 어떤 상상력을 우리는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를 우리가 교과서에서 읽는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 재밌는 시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편 이렇게 골라왔습니다. 이 시 역시 뭐 읽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세 편을 읽었는데
그렇게 첫 번째 생각에 드는 것이 아마 시라는 것이 그렇게 접근하기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는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우리가 고정관념을 좀 버리기 위해서 제가 이 고영민 시인의 시를 선택해 왔습니다. 네 번째 시를 감상하겠습니다. 틈에 관하여. 책장의 책을 빼내 읽고 제자리에 다시 꽂으려고 하니 좀처럼 들어가지 않는다. 빽빽한 책 사이 있던 자리가 없어져 버렸다. 한쪽 모서리를 거치고 열심히 디밀어도 제자리를 못 찾는다. 한 권의 틈을 주지 않는다. 옆의 책을 조금 빼내 함께 밀어보니 가까스로 들어간다. 내가 내 안에 반드시 않도록 조금만 그렇게 미궁을 들썩여다오. 없던 틈으로 당겨져 내가 들어간다. 이런 시입니다. 이 시 역시 굉장히 일상적인 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에 있어서 책을 보면서 책을 보려고 빼낼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다 보고 혹은 또 다른 책을 다시 읽기 위해서 다시 꽂기 위해서 보니 빡빡했던 그 양쪽의 책의 힘들이 이렇게 뭉치는 바람에 그 틈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던 자리가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책을 다시 꽂으려고 해도 조금의 틈을 조금 책 넣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의 책을 조금 빼서 그 공간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다시 집어넣는 이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자가 나오면 미궁입니다. 미궁. 그렇게 조금만 그렇게 미궁을 들썩여다오. 미궁이란 것이 하나의 그 양보를 볼 수 있겠습니다. 길을 비켜주는 거죠. 미궁이 하나의 상대방한테 하나의 양보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게 되면은 단순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오랜 생각을 거쳤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상황을 많이 우리가 보고 무심코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서 그 또다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계속 반복을 하면서도 이런 상황을 한편이 싫어서 우리가 창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쉽게 쓰여진 시라도 굉장히 그 과정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시는 쉽게 써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시는 1년 내내 혹은 뭐 1년에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오랜 동안 시를 묵혀서 그런 숙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는 하나의 비유이기 때문에 과연 이 비유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그 경우와 맞닥뜨리게 되는가 이걸 시인들은 오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각박한 사회적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도 우리가 그 자리를 조금이라도 좀 양보를 하면은 서 있는 사람이 편안하게 같이 앉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뼘의 양보 혹은 단 몇 초의 친절
이런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특히 요즘 이런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 더욱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뼘의 양보를 한번 해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따뜻하고 풍부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처음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오로지 시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번 강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시와 좀 살펴보면 시와 영화라든지 그 다음에 시와 미술이라든지 시와 음악이라든지 이런 시 외에 다른 예술 장르와 이렇게 시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영화의 어떤 일부분이라든지 어떤 그 미술에 속하는 우리가 익히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과연 시와 이런 다른 예술 장르와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가, 또 과연 우리 시를 포함해서 시는 문학이죠. 언어를 재료로 한 문학인데 시를 포함해서 다른 예술 장르는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또 이러한 어떤 예술 장르를 우리가 접함으로써 과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떠한 감정이 일어나고 뭐 어떠한 느낌을 갖는 것인가, 그러한 것이 과연 우리 삶에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과 시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고영민 시인의 시입니다. 제가 오늘 고영민 시인의 시를 5편이나 준비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같은 시인의 시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 좀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오랫동안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나름대로 다 내용이 있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선택해 왔습니다. 한 편을 더 감상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소음입니다. 즐거운 소음, 고영민. 아래층에서 못을 박는지 건물 전체가 울린다. 그 거대한 건물의 틈 하나를 만들기 위해 건물 모두가 제자리를 내준다. 그 틈, 못에 거울 하나가 내 걸린다면 봐라, 조금씩, 아주 조금씩만 양보하면 사람 하나 들어가는 것은 일도 아니다. 저 한밤중의 소음을 나는 웃으면서 참는다. 이 시 역시 앞의 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읽힙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양보를 하는 것. 앞에 틈에 관하여 그 시와 주제면에서 여러 가지 비슷한 그 상황이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아래층, 위층, 이래서 층간소음이라는 그런 이웃 간의 불화가 우리가 있어 왔고 또 현재도 그것이 그런 일들이 다반사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하게 아주 심하게 다툰다든지 그것 때문에 이웃 간의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는 경우를 우리는 신문 보도나 뭐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마음. 이 마음으로 그냥
마음을 쓰는 거죠. 그죠? 마음을 쓰는 거. 내가 마음을 한번 접으면은 그만큼 이웃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그 소음이란 것이 짜증나기도 합니다. 내가 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음악을 듣고 있는다거나 독서를 할 경우에 어떤 이런 소음이 들린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어, 방해스러운 상황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금만 그 사실 이 소음이란 것이 뭐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그건 굉장히 하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단순히 짧은 시간 내에 이 소음이 그친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참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만 참으면 세상에 평화가 온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편의 고영민 시인의 5편의 시를 봐왔습니다만은 어쩐지 모르게 어떤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따뜻함을 어쩐지 모르게 이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가 소탈하다는 거죠. 소박하고 소탈하고 그리고 타자, 즉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심이라든지 이타심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통 불능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에. 물론 그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의 이런 현대 문명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타인과의 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그런 가운데서도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영민 시인의 전체적인 어떤 시의 어떤 맥락을 볼 때 어떤 우리가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낙관적인 것 그리고 불화보다는 인간과 인간의 어떤 불화적인 상황을 우리가 그런 상황을 좀 더 억제를 하고 화해하는 그리고 화해 분위기로 화해를 위한 그런 따뜻한 내용을 시의 내용에서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보다는 긍정이 넘치는 아주 유순한 함에 거의 시의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 시인의 시가 또 좋은 시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시는 옛날 여인이라는 시입니다. 아주 간단한 시입니다. 유한진 아주 유명한 그 에세이도 쓰시고 수필도 쓰시는 유한진 시인의 아주 짧은 시입니다. 옛날 여인 유한진 봤을까? 날 알아봤을까? 단 두 줄입니다. 단 두 줄에서 우리는 이 상황이 얼마든지 공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은 그렇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m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멋있게 상대방에 멋있게 보이기를 바라고 여성분들은 또 아주 우아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인 그런 부분을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시가 짧고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음 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의 시는 이재무 시인의 포장마차라는 시입니다. 이 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또 지금은 많이 볼 수 없겠지만은 또 저는 해변가라든지 바닷가 근처라든지 시장 근처라든지 이러한 곳에 가면 우리가 술을 간단히 마시고 음식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골목골목마다 포장마차가 아주 즐비했는데 최근에는 많이 사라진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포장마차. 우선 시를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포장마차 이재무. 포장마차는 술 취한 승객을 싣고 달린다. 마부는 말 부리는 틈틈이 술병을 따고 꼼장어를 굽고 국수를 말아 승객들의 허기를 채우느라 여념이 없다. 술 취한 승객들은 마차의 속도를 모른다. 하지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포장마차는 시간의 도로나 레일 위에 달리고 있는 셈이다. 수시로 포장을 열고 닫으며 승차와 하차하는 사람들, 후끈 달아오른 실내에서 개통 없이 떠들어대는 사람들. 바깥은 찬바람이 불고 빈 술병은 한 구석에 쌓여 작은 산을 이룬다. 이윽고 종청이 긴 새벽에 도착한 마차가 마지막 승객을 토해놓고 마부는 두 손을 어깨 위에 올려 기지개를 켠다. 어디 먼 데서 기적 같은 말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시가 길지도 않고 아주 짧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 자체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장마차에 있을 때 포장마차는 우리가 단순히 가서 술을 마시는 장소다. 간단히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것이 하나의 움직이는 마차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조차도 포장마차를 했을 때는 항상 술을 마시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들과 간편하게 술을 포장마차에서 마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마차입니다. 마차는 달려가는 거죠. 그죠? 마차는 달려가는 건데 가만히 포장마차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짐을 싣고 이주하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미국이라는 광활한 땅에는 굉장히 교통수단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18세기에는 뭐 자동차도 없고 뭐 비행기도 없었겠죠.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동물을 즉 마차를 이용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고 또 개척을 하고 그런 미국 개척 시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짐을 싣기도 하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포장이란 것이 그야말로 이렇게 뭐 비바람이나 햇볕을 막기 위한 하나의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서 우리가 꼼장어를 굽고 꼼장어를 또 먹을 수도 있고 국수도 먹을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서민적인 그러한 생활을 연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은 술에 취합니다. 술에 취해서 이 마차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이게 전혀 술 취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또 심지어 노래까지 부르곤 하는 것을 자주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포장에 들어오고 포장마차에 들어오는 손님 또 포장마차에서 나가는 손님들을 하나의 우리가 차를 타고 내리는 차에 승차하고 차에서 내리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에서는 목소리를 크게 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좀 더 서민적인 그런 공간에서 서로 격이 없이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또 목소리를 크게 해서 떠들어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후끈 달아올랐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울입니다. 밖에는 찬바람이 불고 자꾸 술병은 쌓여갑니다. 빈병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많은 술병이 포장마차 한 구석에 쌓여서 산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새벽녘이 되어야 마차가 이제 마지막 손님을 내려놓고 그 포장마차의 주인은 피로감이 몰려오겠죠. 그래서 기지개를 한번 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먼 데서 기적 같은 말울음 소리가 들려온다.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밤 시간 어, 물론 그 들어온 손님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이 포장마차를 이렇게 운영하고 손님들과 이렇게 손님들을 대해주고 서빙해주는 이 주인들은 상당히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새벽이 돼야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런 포장마차가 최근에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어떤 쓸쓸함이 조금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오늘 처음 제가 동영상을 하는 바람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중간에 이 시간이 다 돼서 이 기록이 끊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40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만큼 제가 계속을 하고 혹시 중간에 끊어져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또 다음 동영상 강의를 위해서 더욱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아쉽습니다만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다시 이렇게 시간도 지금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좀 더 잘 준비를 해서 좀 더 좋은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